네, 제 4장 전용철도입니다. 전용철도는 이제 여객이나 화물 운송을 통해서 어떤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운영하는 철도를 말합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포스코에서 그 어떤 그 철강에 이런 걸 실어 나르기 위해서 포스코 내에 철도를 건설해서 운영하는 거, 그런 부분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34조 전용철도의 등록입니다. 이제 사업용 철도는 이제 건설, 철도 건설, 그리고 그 운영, 그리고 철도 정책, 요렇게 이제 나눠진다고 했죠. 이제 건설은 국가철도공단이, 운영은 한국철도공사나 철도사업자가, 정책은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나눠져서, 그리고 건설을 국토부에서 국가철도공단에 맡겨서 건설을 한 다음에 그것을 그 면허를 이제 국토부 장관이 면허를 부여하는 것, 철도사업자에게 부여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용철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건설도 하고 운영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공중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개인, 그 해당 사업자 또는 개인이나 법인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용 철도는 이제 이 면허를 받아야 되는 거죠. 시작하려고 하면 면허를 사업 노선별로, 그래서 철도 사업자가 사업 계획서 그리고 면허 신청서를 통해서 허가죠. 면허를 받는 거고, 전용철도 같은 경우에는 등록입니다. 등록. 이제 그러니까 행정청에 있는 공부상에 어떤 내용을 자신이 이걸 운영하고 있다는 걸 등재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사업용 철도는 그 면허, 전용철도는 등록이라는 거. 이렇게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혹시 시험 문제에 전용철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국토부 통무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라고 되면 틀린 말이죠. 등록이죠. 신고가 아니고. 그럼 등록사항을 보면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제 해야 된다는 거고요. 다만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예외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용철도는 해당 개인이 어떻게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포스코처럼 이렇게 철도를 건설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조그마한 변경 사항까지 다 이 내용을 등재된 내용을 이제 바꾸고 하기에는 좀 힘이 들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중요한 사항, 그러니까 이제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굳이 등록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에는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운행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것. 예. 그러니까 이제 포스코 내에서 포스코를 예를 들면 좀 쉬울 것 같아서요. 포스코 내에서 운행 시간을 아침 7시에 9시부터 하다가 8시로 땡긴다든가, 저녁 18시까지 하다가 19시까지 늘린다. 요런 거. 그리고 배차 간격을 그 시간 안에 1시간에 한 번씩 운행하다가 한 1시간 10분마다 운행하는 횟수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철도 차량 대수를 원래 총 10대로 운영한다고 하다가 이거는 10분의 1 범위 안에서니까 11대까지 또는 9대까지 줄이는 게 괜찮지만 그걸 넘어서서 만약 차량 대수를 바꿀 때는 그거는 다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사무소 철도 차량 기지를 제외한 운송 관련 부대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이제 주된 사무소 또는 철도 차량 기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이거는 등록을 다시 해야 되고요. 등록 절차를. 그 외에는 이제 부대 시설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임원이 변경할 경우, 예. 사업자, 대표가 바뀔 경우에는 변경해야 되겠지만, 임원이 그냥 바뀔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요. 6월의 범위 안에서, 전용철도, 건설 기간을 이제 조정할 수 있다. 건설을 한다고 이제 했는데, 6개월 안에서 건설이라는 게 하다 보면 더 길어지기도 하고,
보통 짧아지는 경우는 잘 없죠. 더 길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기간이 6개월 아니면은 굳이 다시 또 그 내용을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 내용을 암기를 하면 건대 임시 배차 운행, 건대 임시 배차 운행, 건대 임시 배차 운행, 건대 임시 배차 운행, 건대로 가는 건대 임시 배차 운행, 요렇게 암기를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2항 전용철도의 등록 기준과 등록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전용철도에 대한 내용을 대통령이 그렇게 신경까지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국토부 장관이 알아서 하면 되겠죠. 다음 국토부 장관은 환경오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그 밖에 공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록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붙일 수 있다. 그것이 공중에 어떤 이런 영향을 미칠 때는 이제 등록 제한하거나 부담 붙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외에는 따로 제한하거나 부담을 붙이지는 잘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시행령 12조 2항에 대한 내용은 이후에 38조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35조 결격사유입니다. 전용철도 등록의 결격사유. 이게 사업용 철도 노선 또 면허 받을 때 결격사유가 있었죠. 그래서 법인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와 법인에 대한 이 결격사유가 있었죠. 법인 임원은 산후실형, 법인은 면허 취소 후 취소일로부터 2년에 경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전용철도 같은 경우에는 경연철도 같은 경우에도 법인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와 그 전용철도 사업자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일단 임원에 대한 이제 결격사유로는 사업용철도가 똑같습니다. 산후실형 똑같고요. 다음에 이제 사업자 또는 법인에 대한 결격사유로는 이 법에 따라 전용철도 등록 취소된 후 그 취소로부터 1년에 경과하지 않은 자. 사업용철도는 2년이었죠. 여기서는 1년입니다. 전용철도는 1년에 경과하지 않은 자는 이제 전용철도를 등록하는 게 결격사유에 해당돼요. 전용철도를 등록할 수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